안녕하세요. 정원에 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정원 탐방꾼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겨울 내내 많이 움츠리셨죠? 이제 기지개도 활짝 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3월의 정원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겨울 내내 고민한 흔적들을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것을 많이 고민했냐면 지금까지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말로만 전달했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시각적으로 딱 와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고, 어떤 수종들로 해서 고객님들이 정원에 심어줬으면 좋을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월동이 잘 되면서 좀 사계절 꽃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저희가 정원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사계절 푸르른 나무들과 한 번 피는 게 아니라 두 번, 리블리밍이라고 하죠. 두 번 피는 조팝들, 그리고 수국들을 통해서 우리 고객님들의 정원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정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스케치를 해보고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 그림이 고객님들의 시야에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좋겠고, 이 정원들이 고객님들 완성형이 정원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가격에 매력적인 정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식물은 넝쿨장미 해당입니다. 넝쿨장미가 저희가 10여 종 정도 넝쿨장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식물을 저희가 해당으로 뽑았는데 굉장히 수영도 이쁘고 굉장히 수세도 좋아요. 그리고 이 넝쿨장미 특징은 연출할 때 아치형을 타고 간다거나 아니면 벽면을 타고 간다거나 아니면 지주대를 세워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연출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넝쿨장미가 넝쿨과를 원하시는, 넝쿨 식물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게 넝쿨장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넝쿨장미 잘 키우는 요령 5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햇볕이 잘 드는 곳. 두 번째, 배수가 잘 되는 곳. 세 번째,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심어 주시고요. 네 번째부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장미는 호비성 식물입니다. 왜냐하면 사계성으로 꽃을 핀다라는 건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료를 좋아하니까 3월 달에 6개월짜리 완효성 비료를 얹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적절한 방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방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병이 생기고 나서 하면 힘드니까 예방하는 시기가 있어요. 예방하는 시기가 4월 말 5월 초, 장마 전 장마 후에는 그 시중에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친환경 약재를 써서 예방을 해주시면 장미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식물은 리틀 자이언트입니다. 이 리틀 자이언트 같은 경우는 낮은 울타리수라든가 경계수로도 이렇게 쓰는 식물인데 키가 크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둥근 형태를 이루어요. 둥근 형태를 이루면서 크기 때문에 전지를 해주지 않아도 손이 안 가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양도 굉장히 귀엽게 크기 때문에 우리 여성 고객님들도 많이 선호하는 수종 중에 하나고, 키는 한 50에서 60cm 정도 이렇게 자랐을 때가 제일 이쁘고 그 정도 이렇게 큰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한성 온도 같은 경우는 영하 30도까지도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한성 걱정 안 하시고 낮은 울타리나 경계수로 식재하시면 좋고, 포인트수로도 식재해도 좋은 나무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식물은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에메랄드 그린은 너무 유명한 나무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나무 1위가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하죠. 그만큼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건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쁜 짓을 해야 사랑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정원에서 건강하게 크고 정원에서 정말 손이 안 가도 되는 나무예요. 그래서 원추형을 자연스럽게 이루는데, 요즘은 에메랄드 그린 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연출들을 하세요. 아래도 훑어가지고 토피어리 형식으로도 만들고 다양하게 연출도 하시는데, 에메랄드 그린은 기본적으로 손이 안 가도 원추형을 이루는 그런 나무이고,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되고, 집에서 키우실 때는 거름 같은 거 이렇게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1년에 한 번 완효성 퇴비를 봄에만 한 스푼만 올려주시면 거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울 때 정말 빨리 크는 나무예요.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 30cm, 40cm 1년에 크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정원에서 어린 묘목을 심어도 쑥쑥 자라는 모습까지 볼 수 있어서 고객님들에게 진짜 사랑받는 나무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그래서 리틀 자이언트와 에메랄드 그린은 사계절 상록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번 네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식물은 자주받침꽃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도 많이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인데 정말 정원에서 효자예요. 얼만큼 효자냐? 꽃이 피면 져야 되잖아요. 당연히 꽃이 피고 지겠죠? 또 펴요. 피고 지고 피고 지고를 무수히 반복하면서 거의 개화 기간이 100일 정도를 유지하는 그런 훌륭한 나무라서 정원의 효자 식물로 굉장히 고객님들에게 각광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굉장히 칭찬받는 나무가 뭐냐면 아프로디테를 저희가 추천해서 사간 고객님들이 너무 좋은 나무 추천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나무이고, 이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표피를 살짝 긁어보잖아요. 계피향이 납니다. 계피향이 나서 정원에서 아마 병충해에도 강한 이유가 이 계피향 속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계피향이 나다 보니까 병충해에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이고, 자줏빛 색깔의 아름다운 꽃 아프로디테고요. 이 나무는 정말 고객님들이 심고 후회하지 않는 나무, 그래서 포인트 수로도 굉장히 적당한 나무이고, 키는 한 1m 70 정도 이렇게 자라니까 1m 70에서 2m 정도 자라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정원에서 그렇게 크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나무 아프로디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나무는 장미조팝입니다. 장미조팝은 모르시는 고객님들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지금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꽃송이에요. 백장미의 리틀 버전, 애기 백장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애기 백장미처럼 하얀 꽃들이 여기서 다 뻑하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꽃이 피었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조팝나무이고요. 그래서 고객님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조팝나무입니다. 저희가 아마 작년에 가장 많이 팔았던 수종이 뭐냐 하면 이 장미조팝이라고 할 정도로 고객님들에게 사랑받는 품종이고, 내한성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25도 이상이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월동이 가능한 조팝 중에 1인자 장미조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식물은 화이트라이트입니다. 화이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유럽에서 육종가들도 가장 칭찬하는 목수국을 뽑아라라고 하면 화이트라이트를 꼽을 정도로 정말 수세도 좋고 개화량도 굉장히 많은 나무예요. 그래서 화이트라이트가 이렇게 빡 하고 개화를 했을 때는 정말 형광등을 켜놓은 듯한 느낌의 아우라를 뽐낸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나무이고, 유럽의 조경시장에서도 조경 경연대회죠, 그런 데서도 상도 많이 받은 나무여서 우리 고객님들이 심었을 때 처음에는 작고 왜소한 나무처럼 보이지만 가을이 되면 굉장히 키도 굉장히 큰 나무이고 꽃도 굉장히 많은 양을 개화하는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럽의 육정가들이 최고의 목수국으로 꼽는 화이트라이트입니다. 내한성 온도는 영하 25도고 키는 한 1m 정도까지 크는 외성수국이에요. 그래서 키가 굉장히 큰 수국은 아니니까 정원에서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수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화이트라이트 경우도 전지를 해서 꽃 피는 시기 조절할 수 있는 건 아시죠? 전지하는 시기에 따라서 꽃이 피니까 그건 우리 고객님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죠, 레드라이트입니다. 근데 레드라이트는 이렇게 편말을 보시면, 그리고 저희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도 레드라이트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빨강색으로 했는데 처음부터 빨강색이 피지는 않아요. 꽃이 단풍이 드는 거죠. 꽃이 단풍이 들면서 빨갛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빨간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5월 말에 전지를 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5월 말에 전지를 해주면 7, 8월 우리나라 떼약빛이 비치고 장마가 내리는 그 시기를 피해서 개화가 돼요. 그래서 9월 이후에 개화가 되기 때문에 꽃에 단풍이 들어서 빨갛게 피는 목수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물드는 정도가 굉장히 강한 레드라이트 품종이었습니다. 특징은 화이트라이트와 거의 비슷하지만 빨갛게 물듦의 정도가 화이트라이트보다 훨씬 더 강하게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더블플레이 조팝입니다. 더블플레이 조팝은 말 그대로 두 번 핀다라는 의미의 조팝이죠. 근데 이 조팝나무 같은 경우 특징이 꽃도 이쁘지만 잎도 이뻐요. 봄에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 조팝들은 잎이 정말 단풍이, 가을에 단풍이 든 것처럼 이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정원에 있을 때 잎으로 먼저 한번 꽃이 개화한 듯한 느낌을 주고, 꽃이 피어서 또 꽃이 개화한 듯한 느낌을 주고, 꽃을 잘라주면 또 꽃이 피어서 고객님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나무이고요. 내한성 온도는 영하 25도에서 키는 한 60cm
뭐 작게 크는 골드 같은 경우는 40에서 크게 큰 품종까지 하면 40에서 70cm 정도로 외성으로 크는 조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팝나무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의 정원에서 정말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나무니까 한번 정원 조성할 때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꽃을 피면 꽃을 잘라줘요. 그럼 꽃이 또 피고 잘라주면 또 피는데, 많이 꽃을 피우는 고객님은 4번까지도 자기는 꽃을 피워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2번 정도 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까지도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는 개화시킬 수 있는 그런 꽃이라서 고객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꽃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유키체리 블러썸 말발도리입니다. 말발도리는 색상이 2개가 있죠. 흰색과 분홍색의 말발도리 2가지 색상이 있는데, 이 말발도리는 핑크빛이 도는 말발도리입니다. 그래서 핑크 말발도리라고도 하고 유키체리 블러썸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이고, 내한성 온도는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키는 수건은 높지 않아요. 50cm 정도 수건이 이루어지고 폭은 한 80cm 정도로 하니까 옆으로 늘어지는 형태의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발도리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꽃이 정말 많이 펴요. 꽃이 굉장히 다복하게 피어서 이 말발도리 꽃이 피었을 때는 정말 말발도리만 봐도 행복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꽃이고 이쁜 꽃입니다. 그래서 이 말발도리가 정원에 심겨져 있을 때 굉장히 화려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시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서 봄에 피는 꽃이니까 봄꽃의 대명사로 말발도리 한번 키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라임나이트 프라임입니다. 라임나이트 프라임 같은 경우는 정말 라임나이트의 개량형인데, 꽃대가 우선 더 짱짱하죠. 짱짱해서 꽃이 잘 쓰러지지 않고 많은 양을 보면서도 꽃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는 한 1m 40, 폭은 한 1m 20으로 벌어지면서 내한성 온도는 25도까지 영하 25도까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이라서 고객님들 정원에 있었을 때 우리 고객님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꽃, 그리고 정말 하얀 라임나이트 수국이 피었을 때 짱짱하게 펴서 쓰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고객님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앙상한 가지지만 잎이 피고 꽃이 피었을 때는 정말 고객님들이 사랑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수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임나이트 프라임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피스 정원을 하면서 사이즈는 가로 10m, 세로 10m 정도로 해서 정원을 구성해 봤어요. 가로 10m, 세로 10m 정도를 구성하다 보니까 에메랄드 그린이 몇 주 정도가 들어갈까를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기역자 정원을 하는 기역자로 저희가 정원을 이렇게 감싸듯이 있는데 한 8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 리틀 자이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선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연안 벽돌에 동선을 하는데 그 동선 속에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8주 정도로 해서 동선이라는 걸 포인트를 줬고, 라임나이트 프라임 같은 경우는 3주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1주, 2주만 심으면 좀 허전할 것 같아서 라임나이트는 3주를 했고, 자주 받친 꽃은 저희가 포인트 수로 뒀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수로 두다 보니까 1주를 심었고요. 넝쿨 장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주를 심었어요. 4주를 심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그 아치에 거리를 둬서 색을 4가지 색을 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아치를 올리면서 4주 정도 넣고, 장미조팝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봄에 화려함을 보려면 1주만 있는 것보다는 군식을 해서 3주 정도 했을 때 훨씬 더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3주를 했고, 레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3주를 넣었어요. 1주보다는 3주 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장미조팝 피는 시기와 레드라이트가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시기는 달라요. 근데 하나만 이렇게 피어 있을 경우에는 좀 허전함이 있어서 3주를 넣었고, 화이트라이트도 3주를 넣습니다. 그래서 6주가 같이 이렇게 꽃을 피웠을 때 정원이 훨씬 더 화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고, 조팝나무 같은 경우도 3주를 넣었어요. 조팝이 6가지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한 가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3가지 정도를 섞어서 했을 때 꽃도 많이 피고 입에서 단풍이 드는 색감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3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어서 3수종을 넣었고, 유키체리 블러썸 같은 경우는 텃밭 정원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하시는데, 텃밭 정원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 유키체리 블러썸은 5줄을 넣습니다. 근데 화이트랑 같이 해도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고,
사실은 여기까지는 저희가 그린 거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님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벤치가 있으면 그 벤치 뒤에다가 자작나무를 심어 놓는다든지 이러면 훨씬 더 운치가 있는 정원이고, 저희는 이렇게 기본형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기본형으로 그렸고, 고객님들의 상상에 의해서 더 풍성한 정원이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피스 정원의 간략한 개요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89만 9천 원으로도 배송이 되고 있으니까 89만 9천 원으로 이런 정원 한번 꾸며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객님들에게 지금까지 말로만 식재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던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서 고객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보기 좋게 그려봤는데, 우리 고객님들 이런 정원들 한번 만들어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겨울 내내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고객님들 정원에서 한번 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항상 정원에서 가드닝 생활하실 때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했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